이렇게만 해도 느낌이 이제 확 가버리네, 이제. 물이 진짜 좀 올라가네. 브레퍼 마이 라이프 정지섬의 만복가. 안녕하세요, 일녀입니다. 오늘은 양우당 선생과 해산 선생이 함께한 풍수답사 이야기입니다. 구리시 아치울 마을휴관에서 시루봉을 거쳐 망우산을 가려고 길을 잡았습니다. 시루봉에서 망우산 일대를 조망하면서 점심을 먹고 다시 망우산으로 이동하여 생기의 진행 방향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진열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생기의 방향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흐르듯 흐르는 생기를 따라가다 보면 생기의 기적작용으로 생성된 진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을녘에 반가운 사람들과 풍수라는 이름으로 산행을 하니 어린아이 소풍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올라가면서 망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동구릉에 자신이 묻힐 능지를 정하고 돌아오면서 망우리 고개에서 동구릉 쪽을 바라보며 이제 비로소 근심을 덜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근심을 잊었다, 근심이 사라졌다는 뜻의 망우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3년 이곳에 공동묘지가 개원하여 망우산보다는 망우리 공동묘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근현대사를 빛낸 애국지사와 문화예술인 50여 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곳에 애국지사의 묘소가 많다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자신이 묻힐 변변한 땅 한 조각도 없었을 정도로 가난했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다 보니 명당에 묘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올라가는 길은 아치울 마을회관에서 시루봉으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능선 중간에 서서 양우당 선생과 해산 선생이 생기의 진행 방향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풍수에서 생기의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생기가 깔딱고개에서 시루봉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시루봉에서 깔딱고개로 향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생기는 흐르는 방향에서 혀를 맺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뿌리에서 줄기, 줄기에서 잎사귀를 찾아가면 꽃과 열매를 만날 수 있는 이치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생기는 산의 고저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낮은 산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양우당 선생과 해산 선생이 이곳에 생기는 깔딱고개에서 분기하여 시루봉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곳이 시루봉입니다. 강동과 구리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해산 선생과 제가 연신 감탄을 하자 양우당 선생이 이곳에서 보는 야경은 예술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산이 망우산인데 능선을 타고 달리는 기운이 좌에서 우로 달려가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인기우선입니다. 따라서 생기는 용마산에서 망우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산행 중에 먹는 김밥은 별미입니다. 그 중에도 달달한 커피 믹스는 일품이죠. 산의 셋은 가을바람 소리를 들으며 조촐한 만찬을 즐기고 다시 길을 잡았습니다. 용마산에서 망우산으로 달려가는 생기를 따라가기 위해 능선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앞장서서 가던 해산 선생이 이곳에서 분기한다고 했습니다. 분기한 생기는 오기만 선생 묘소로 향했고 커브를 틀며 소나무 옆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생기가 휘어서 전진하는 이유는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입니다. 생기는 바람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데 흡사 생명체와 같이 바람을 만나면 피하고 숨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서 바람을 알면 진열을 찾을 수 있고 진열을 찾으면 바람길을 알 수 있습니다.
휘어서 전진하는 생기를 해산 선생이 체크하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동안 불가수행과 제가 전수한 기수련을 해왔던 해산 선생의 진가를 오늘에서야 비로소 볼 수 있었고 저 또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해산 선생이 잡목이 우거진 곳으로 안내하고 이곳이 기의 결인처라고 하였습니다.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잡목이 무성한 곳에 해산 선생은 숨어있던 진열을 찾고 결인처와 기위처에 등산 스틱을 박아 표시하였습니다. 땅은 파보지 않았지만 이곳은 음양하별과 천지교합이 이루어지는 진열이 확실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진열의 기운을 확인한 양우당 선생은 신받다고 위치는 신만이 마음을 알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진열을 뒤로하고 조금 내려오자 주감 조봉암 선생의 묘소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일명 진보당 사건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조봉암 선생은 50여 년이 지나 대법원에서 국가별난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 복권되었습니다. 격동의 시대에 희생된 조봉암 선생께 양우당 선생이 예를 갖추고 일행은 선생의 비석 옆으로 진행하는 여기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약 50m 남짓 내려가자 수려동산이라는 비문이 보이고 비석 옆에 누군지 모를 묘소가 있었습니다. 좌양을 백호 쪽으로 약간 들어 모셨지만 진열에 적확하게 모셔졌습니다. 공동묘지에 이런 명당이 있다니 그 옛날 누가 점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비밀스러운 자리입니다. 이곳은 생기가 내려오면서 여러 번의 소분기를 거치고 진열을 생성하였습니다. 묘주 자손들에게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망우산에는 제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수많은 묘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런 명당이 몇 개나 될까요? 명당과의 인연은 풍수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늠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기를 따라가다 보니 이런 명당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망우산 둘레길로 올라와 망우 역사문화공원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금 걸어가자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로 시작하는 님의 침묵의 저자이며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일행은 선생의 묘소에 올라가 예를 올렸습니다. 오늘 산행이 풍수답사이기도 하지만 망우산에는 근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이 많이 잠들어 계시기에 역사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얼마쯤 가니 유관순 열사 합장묘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 합장묘역을 둘러본 저는 한마디로 슬프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소하기 이틀 전 모진 고문으로 순국했는데 순국한 지 14일이 지나서야 모교인 이화학당에서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치르고 묘비도 없이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했답니다. 그런데 일본 놈들은 유관순 열사의 묘지 위치를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1933년 택지 개발로 이태원 공동묘지가 폐쇄되면서 28,000개의 무연고자와 함께 화장되어 이곳 망우리 공동묘지로 이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관순 열사가 28,000개의 무연고자와 함께 뒤섞여 이곳에 잠들어 계실 거라는 추정으로 이곳에서 열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묘소를 뒤로하고 면목동 방향으로 내려가기 위해 길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전망대 같은 것이 보였고 해산 선생은 그 옆으로 난 조그만한 산길로 안내했습니다. 배밭공원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조금 내려가자 안동장씨 묘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진열에 모셔진 명당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을 서성이며 둘러보았습니다.
길이 험한 이곳에 조상을 모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명당을 찾아 이곳에 조상을 모시고 관리까지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존경할 만한 대목입니다. 안동장씨 묘역을 둘러본 우리는 배밭공원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동네에 들어서자 아침 일찍 시작한 풍수답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생각과 함께 시장기가 몰려왔습니다. 아니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한 산행이니 술이 땡겼는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술안주를 찾아 걸었습니다. 저 멀리서 황금어장이라는 간판이 보이고 입구에 다가가자 가을 전어가 어서오라고 호객합니다. 몇 달 만에 만난 세 사람은 처음에는 푸짐한 안주로 술을 마시고 조금 취기가 오르자 풍수 이야기를 안주 삼았습니다. 기분 좋은 산행을 마친 우리는 다음 산행을 약속하고 풍수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